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장중 단 한 번도 빨간불을 켜내지 못하고 움츠려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에 혹시 투매하신 분들 없으시죠? 저희가 오늘은 보다 꼼꼼하게 시황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네. 트럼프입니다. 또 중국발 악재고요. 이에 영향을 받은 시장 정말 파란불이 짙게 깔려 있는데요. 대형 악재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일단 우리가 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우리 스토리를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고가권역을 이제 작년 2018년 1월 29일 날 고가권역을 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쭉 빠졌거든요. 근데 빠질 때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발에 대한 점진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 부분 자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발발하면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또다시 한번 더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올라오는데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국의 금리 자체가 계속적인 동결, 그리고 점진적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적인 실패를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이제부터는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반등이 나타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 더욱더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5월 8일 날 원래는 류호 부총리가 방미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그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입국자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한 관점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또 한 가지 더 악재가 있죠.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적게 먹더라도 어떻게 해서는 시장 자체가 안정되는 뭔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은 북한이 발사체를 어느 정도 일단 발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적 성향의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더 인지할 필요가 있다. 대신 그에 따른 재료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5G라든지 5G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쪽,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좀 더 수급적인 부분에서 탄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비메모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 권역은 유효하고요. 시장에 실망하셨다고 HTS를 꺼버리거나 경제방송 꺼버리면 다음 날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체크도 도와드려요. 더블 체크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 주식 감별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대체 휴일이었으니까요. 금요일 추천주로 다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추천주부터 보시죠. 이 종목 빼고 오늘 장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더라고요. 요거 빼고. 그래 뭐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우성사료, 휴젤, 네. 아남전자 그중에 추세적 상승 가능한 종목이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대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사료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상승폭이.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해외 수출 개별적인 이슈고요. 아남전자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네. 좀 있는 분들은 아시죠? 국내 최초로 칼라 TV를 만든 아남전자예요. 재료가 있던데 좀 복잡해요. 설명을 잠깐 도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이 구글과 협업을 하는데 아남전자는 하만에 납품을 하고 있다. 하만이고 하남이고 함하고 너무 복잡해서 그냥 저희가 주목할 포인트는 뭘까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암기식 공부의 폐해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사고를 기반으로 주식은 생각하는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한 글자로 우리 안신앵커가 얘기했던 것이 딱 한 가지 키워드로 종합됩니다. 바로 커넥티드 카. 오.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명료하잖아요. 자, 정답은 항상 이렇게 쉽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커넥티드 카가 뭡니까? 결국에는 자율주행차죠. 그러면 지금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요일 날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게 바로 이 종목군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장중 9% 넘게 오르다가 지금 탄력을 많이 줄여놓고 있는데 단기적 영향에 그치진 않을까요? 일단 안암전자의 움직임이 보면 전일부터 뽑아내고 있는 양상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종목군도 보시면 남성이라는 종목도 같이 볼게요. 마찬가지로 전일부터 시세 자체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서 했던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도 전일 급등 26%가 오르고 오늘 또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일 방송 코리아 FT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뭔가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이슈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결국엔 5G라는 서비스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투스텝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우리가 그 미세먼지 관련주 할 때 마스크와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가장 먼저 올랐죠. 그 다음에 올랐던 것이 집진시설, 그 다음 마지막에 올랐던 게 클린룸 관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테마가 상당히 확대가 되는 시점이란 거죠. 그러면 5G가 있다. 그럼 그 5G 뒤에 사물인터넷과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되고 인공지능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테마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여건을 본다면 이 안암전자에 대한 상승 자체는 아직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보면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 자체만을 또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코리아 FT라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주로 이 코리아 FT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안암전자 의견 일치해 주셨고요. 주가가 2,000원에서 3,000원까지 레벨업 한 상황이지만 추가 상승 부담감 없이 더 갈 수 있을 종목이라고 보셨고, 대안주 코리아 FT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추천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4개 종목이 추천이 됐더라고요. 네. 파워로직스, CJ 시푸드, SFA, 골프존이 있습니다. 더블체크 네. 뭐부터 해볼까요? 이 파워로직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자리에서 또 사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 CJ 시푸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에서부터 바다 내음이 폴폴 풍겨 나옵니다. 시푸드요. 어묵이라든지 김 같은 거 만들고 있는데 배고프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점심시간이라서 정말 배가 고프실 것 같은데 어묵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린 것 같아요.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던데 주가는 또 오르고,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자, 일단 우리가 CJ 시푸드 말고도 이 어묵을 만드는 회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묵 같은 경우에 그쵸? 우리가 유명한 곳이 어디였어요? 삼호어묵? 네, 그리고 또 한 군데도 있죠. 우리가 어묵 하면 또 바닷가, 그리고 부산 어묵 이런 쪽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 안신에게 조금만 참으세요. 네, 방송 금방 끝납니다. 자, 우리가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어묵 계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중소기업들에게 우리가 두부라든지 어묵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대기업에 대한 진출이 제한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해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급감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는 오히려 급등 양상을 나타냈어요, 지금까지. 그럼 이 급등 양상을 왜 나타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급등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후쿠시마산에 대한 이 생선 관련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TO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반등 넣으면서 이 기업 말고 뭐 한성기업이라든지 사주시푸드라든지 같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동안 없었겠죠. 뭐 판단이 완전 내려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 역시 우리 안신혜 그냥 똑똑해요. 뉴스를 보는 앵커입니다. 자, 그만큼 후쿠시마산에 대한 수산물 자체가 원래 수입이 안 되고 있었고 그 부분 자체가 WTO를 통해 가지고 수입을 하도록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소송을 건 부분이고요. 대신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수입이 되지 않고 있었고 지금도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주가에 대한 변화는 일시적인 부분에서 상승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과한 상승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결국은 과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우리가 지금 이런 꼭지들 여기에 윗꼬리들은 다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 됩니다. 아, 그럼 이슈로 간 거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슈가 소멸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요것들이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삼중천정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새로운 호재가 나타나기 조금 어렵다.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시푸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결정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슈로 간 측면이다. 추가로 더 상승하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상이몽 찍고요. 다음 추천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시푸드 했고 이거 잠시 이야기 들었고 두 개 남았습니다. 뭐 할까요? 골프? 네. SFA? 요즘 골프존은 근데 사실 날씨 좋을 때면 대부분 필드로 많이 나가시지. 계절주 실질적으로 그렇죠. 실내 하니까.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라든지 아니면 겨울 이럴 때 또 다시 한 번 더 이런 바람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저는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그럼 다음 종목, 마지막 네. 남은 이 종목, 진짜 사도 될 종목인지 저희 판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선 한국과 중국이 OLED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SFA를 수주기대감을 또 내비치면서 K증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된 추천 맞나요? 네, 일단 우리가 SFA 같은 경우에는 OLED 장비주에서 가장 큰 형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는 조금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돼요. 일단 네. 분류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쉽게 디스플레이 분야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삼성과 LG로 나뉩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 업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라인 두 가지 중에 뭐가 뜨고 있느냐. 삼성 디스플레이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뜨겠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중국발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갈 것이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SFA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주가가 현재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SFA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전문가는 전고점 48,000원을 목표 주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1.51%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월 달에 저가를 찍고 다시 한번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SFA 말고 또 원익 IPS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저가를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AP시스템. 자,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앞에 이 세 가지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ICD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런 종목군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LG 디스플레이 라인이라고 보는 게 인베니아 이런 기업들인데 훨씬 폭 자체가 어때요? 상승폭이 조금 약하죠. 예. 그러면 야스라든지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하고 LG 디스플레이 쪽하고 차이가 지금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SFA가 죽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SFA 반도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가 지금 이것도 몇 번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은 왜 오늘 15% 급등하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 이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 실적을 조금 봐야 됩니다. 요거를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서 봤던 SFA가 47.5%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봤던
그 SFA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봤던 요 기업. 그러면 지금 다른 여타의 다른 뭐 이런 OLED 장비주들보다 훨씬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OLED 장비주가 뭡니까? 삼성에서 출시를 할 수 있는 폴더블에 대한 관련주가 또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폴더블에 대한 관련주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주가를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가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을 같이 병행하면서 지금 주가는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 자체가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자, 지금 어차피 시장이 계속적으로 보시면 이슈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료적인 부분 자체가 잠시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타이밍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자리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흐름 자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흐름 자체가 주가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 자체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하단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추가적인 부분 자체 저는 의견 일치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까지 의견 일치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남아서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이슈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보사 사태가 점입 가경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주가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 코오롱 티슈진은 하한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이슈가 뭐랄까요? 이게 지금 당장에 나타난 부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주주가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대단히 높다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하한가 찍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한 반등을 곧장 올릴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추격 매수라든지 아니면 신규적인 매수는 상당히 접근하지 말자. 그래, 요즘은 하한가 따라잡기는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바라봐도 마음이 편치 않고 시장 바라봐도 마음 편치 않네요. 여러분들 오늘 오후장도 힘내시고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